여보세요. 우리 동네 이야기 개살토크 라디오 모두 모여 7시 개항장. 개항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게살토크 시즌2 9월 14일 토요일 홍성지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웅이란 보통 사람보다 더 용감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보다 5분 더 길게 용감할 뿐이다. 누구나 짧은 순간의 용기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때, 눈앞에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조차 잡히지 않을 때, 누군가는 너무나도 용감하게 척척 일을 해내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때로는 저 사람은 정말 용감하다. 저 사람의 용기 있는 태도가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용기를 냈던 사람들에게 너에게는 쉬운 일이었냐고, 너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냐고 물어보면 그들도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용기 있는 그 사람이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컸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단단한 마음. 그 마음이 그 사람을 5분 더 용기 있게 만들어주고 그 용기로 행한 행동들을 가치 있는 결과물로 만들어줬을 겁니다. 사실 어떤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남들의 응원과 말들보다 때로는 내가 나를 믿는 것이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인가 결정할 일을 앞두고 있는 개사리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스스로를 믿고 용기를 내보라고. 분명 그 용기가 개사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여러분에게 용기란 무엇인가요?
이번 주 토요일도 게살 토크 시즌2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클립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토요일 저녁 7시에 홍디가 진행하는 게살 토크, 인천 중구 자유공원로 31 1층 클립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게살 토크 신나고 즐겁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게살 토크의 첫 번째 순서죠. 매주 개항장의 소식을 모아 소개하는 코너, 개항장에는 어떤 일이? 이번 주 개항장에는 어떤 일이 코너에서는 인천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와 함께 인천 상륙작전 한정판 대체불가 토큰 NFT 판매 수익 전액을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에 기부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부는 2023년부터 진행된 인천 상륙작전 메타버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천 상륙작전 경험 콘텐츠와 한정판 대체불가 토큰 기부 이벤트로 구성되었으며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국내외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경험 콘텐츠는 사용자가 가상 공간에서 인천 상륙작전의 현장을 체험하고 역사적 인물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이 콘텐츠에 구현된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장소와 물품들은 18종의 한정판 대체불가 토큰으로 개발되어 더 샌드박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되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한정판 대체불가 토큰 판매 수익과 더 샌드박스의 추가 기부금을 더해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회자에 전달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참전 용사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 전 인천 상륙작전이 74주년을 맞았었죠. 이렇게 인천이 역사가 깊고 많은 지역인 만큼 의미 있고 신선한 이러한 행사들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따뜻한 오늘의 소식에 제 마음도 한결 따뜻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서 인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전국 음악은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입니다. 난 아직도 긴 꿈을 꾸고 있어. 그 어떤 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침 햇살이 날 두드리며 hello 매일 머물렀다 가는데 모르지 처음으로 너에게만 보여줄게 나를 따라 Come with me 손을 잡아요. 소중한 혼자 너의 장소가 있어. 아직은 별거 아닌 풍경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볼만하게 될 걸. 이 안에 멋지고 놀라운 걸 심어뒀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알게 될 거야. 나의 비밀 정원. 너무 단순해 그 사람들은 말야.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 하는 걸. 빗방울은 날 다독이며 잠시 내게 또 힘을 주곤 해. 다정히 오늘 하루 한 사람만 초대할게 나를 따라 Come with me 상상해봐 You and me 내
저기 있어 아직은 별거 아닌 풍경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곧 만나게 될걸 그 안에 버티고 놀라운 것이 너도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알게 될 거야 너의 비밀 선물아 어서 어떻게 안아줘 Beautiful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번 주 인천시 소식 두 번째 전해드릴게요. 귀 활짝 열고 들어주세요. 인천 중구 신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 1,000만 원을 관내 취약계층에게 지원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나눔을 실천해온 한국마사회 인천중구지사의 공모사업을 통해 전액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마사회 인천중구지사 김영립 지사장은 물질적 지원을 넘어 주민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도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인천 내 소식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인천의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담은 이런 기사들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사들에 드디어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풍성한 곡식이 자라는 가을이 다가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맛집 소개로 다시 찾아올게요. 혼자 남겨진 것 같다면 아름답게 핀 저 꽃이 아름답지 않다면 거울 속에 비친 모습에 어느 미소도 없다면 나를 찾아줄래 나의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길을 걷자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국 멈출 테니까 잠시 눈을 감고 어둠 속 빛나는 결말 끝에 네가 있단 걸 잊지 말아줘 맑은 하늘이 네 기분을 망쳐버린다면 하루 종일 어제처럼 매일매이다 매일 똑같은 하루 지겨울지 모르지만 내일은 좀 다를지 몰라 나의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길을 걷자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국 멈출 테니까 잠시 눈을 감고 어둠 속 빛나는 결말 끝에 네가 있단 걸 잊지 말아줘 나 역시 너와 같단 걸 아픔이 없는 길은 없지 그럼에도 혼자가 아닌 걸 절대 잊지 마요 나의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길을 걷자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국 멈출 테니까 잠시 눈을 감고 어둠 속 빛나는 결말 끝에 네가 있단 걸 잊지 말아줘 혹시 세상에 너 혼자 남겨진 것 같아
있다면.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맛집 소개 기다리셨죠? 군침도는 홍디픽 맛집 소개 시작합니다. 오늘은 식사와 디저트를 함께 하고 싶을 때 혼자 가기 좋은 디저트 맛집 신포동 카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편안한 공간, 다양한 메뉴가 인상적인 신포동의 프렌치빌입니다. 인천 중구 신포로 27-1에 위치한 프렌치빌은 신포동 신한은행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는 신포동에 들릴 때면 고민 없이 카페는 이곳으로 향한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편안한 공간 때문이에요. 요즘 유행하거나 새로 생긴 카페에 가면 좁은 의자, 낮은 테이블, 어딘가 차가운 듯한 인테리어, 불편하게만 느껴지는 공간에 온전히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하고 나오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어떤 자리에 앉아도 시원하게 트인 창가에 어디에 앉아도 편안한 의자와 테이블이 있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좋아 보이는 자리 막 찾으려고 여기저기 시선을 돌리는데 그런 곳은 꼭 먼저 온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결국 불편한 자리만 남아있는.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 앉아도 편안하게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디저트 메뉴가 정말 다양해서 짭짤한 빵을 좋아하는 짭짤파에게도 달달한 빵을 좋아하는 달달파에게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혼자 밖에 나와서 시간이 붕 떴을 때 혼자 밥 먹기는 애매하고 커피는 한잔 하고 싶고 그럴 때 여기서 빵 하나랑 따뜻한 커피 한 잔 시켜서 창가를 바라보면서 먹으면 그렇게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특별한 날 여러 가지 맛으로 조합된 홀케이크를 주문해도 좋고 당 떨어지는 날 피스로 구매할 수 있는 수제 초콜릿을 주문해도 좋습니다. 저는 친구랑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곳을 자주 찾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 있던 곳이기에 아직도 저에게는 신포동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카페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이곳 디저트 맛집 프렌치빌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전시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한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조금은 더 담담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오늘 새로운 경험을 일깨워줄 인천의 전시는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기획 전시 내게 다정한 사람입니다. 전시는 7월 19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전시를 진행하는 작가는 총 14명의 작가입니다. 전시 소개입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 편리하고 편안해질 미래에 대해 낙관하는 한편 기술 발전에 잠식당할까봐 몹시 불안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소통에 몰두할수록 커져가는 개인의 고립감과 우울감, 혐오 번제가 난무하는 사회, 기후변화 등 놀라운 기술 발전의 이면에 많은 폐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즉 디지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대안과 해법으로 아날로그 현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접촉과 만남이 필요하다고요. 전시 내게 다정한 사람은 사람에 주목하고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생태계의 독보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나 이기적인 인간중심주의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과 공명을 실천하는 휴머니즘, 친화력을 장착하고 협력적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 유전자 속 다정함을 키워가며 진화해온 그리하여 살아남은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인 우리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해당 전시는 14명 작가의 작품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다채롭게 표현된 아름다운 인물상들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말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한 곳에서 만나보고 싶다면 인천 아트 플랫폼의 기획 전시 내게 다정한 사람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1부가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맞춰야겠죠? 지난주 퀴즈 정답은 내게 다정한 사람 전시입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에게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얼마 전 74주년을 맞았던 인천의 이 역사적 사건 땡땡땡땡 작전이라고 하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죠. 이 작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에서도 만날 수 있는 메가더 장군.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정답을 아시는 분은 프로젝트 클립 개살 토크 영상 하단 이메일이나 유튜브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2부 사연 코너로 찾아올게요. 그렇게 말하지 마 제발 그를 욕하지 말아줘 그 누구보다도 내겐 좋은 남자니까 내가 하고 싶어 잘해준 거 고맙단 말 못 들어도 잠시나마 웃어주면 난 행복해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댈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건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오마냥 내게 예뻐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해.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있는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너를 알게 된 그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 예뻐 보여. 그렇게 신난 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깊은 사랑에 빠진 순간.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사연은 자매 두 분의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사연 들으면서 형제자매와 있었던 에피소드가 떠올라 공감된다면 함께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한번 오늘도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살 차이가 나는 언니를 둔 개살입니다. 자꾸만 언니랑 갈등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언니랑 저는 같은 배에서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늘 부딪히곤 해요. 때로는 정말 내가 외동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도 하기도 한답니다.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도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물론 지금은 싸우는 일이 거의 없지만 남매 바이브로 이번 사연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남들에게 제가 언니랑 너무 많이 싸워서 고민이라고 고민을 털어놓으면 같이 살아서 그렇다고 독립하면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랑 언니는 사실 이미 각자 떨어져 독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주말에 잠깐 본가에서 마주치면 그렇게 저를 못 뜯어먹어서 안달이랍니다. 평일에는 또 어떻고요?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제가 인스타그램에 무슨 글이라도 올리면 바로 전화가 와요. 그런 글은 왜 올리냐? 우울해서 그런 글 올렸냐? 네가 아직도 고등학생이냐? 사춘기가 다시 왔냐? 정말 사람 속 뒤집는 소리만 잔뜩 늘어놓고는 제가 말할 기회도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리곤 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던 게 아니라서 정말 참다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가 저를 너무 괴롭힌다고요. 하지만 나아지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저한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 친구들한테까지 잔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건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도 제 친구들한테까지 그러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언니한테 왜 그랬냐 따지니까 너 친구면 다 자기 동생이라면서 언니가 한마디 하는 게 어떻냐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희 언니가 이렇게 저를 늦둥이 동생을 다루듯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하는 건 저희 집의 가장 역할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 경제적 활동을 일찍 그만두게 되면서 성인이 된 언니가 독립 전에 잠깐 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가족 생활비부터 제 용돈까지도 전부 언니가 감당을 했었어요. 지금은 저랑 언니가 나눠서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각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언니는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한지 저를 학생 때 철없는 동생으로만 생각하는 언니가 너무 답답합니다. 엄마나 아빠한테 말씀을 드려도 언니가 가장 역할을 했었어서 그런 건지 제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주시지도 않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가족의 일부분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가게를 분담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저를 이렇게 아이 다루듯 통제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언니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돌아오는 건 철이 없다. 어른스럽게 행동해라. 아직도 네가 학생인 줄 아냐.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알 줄 안다. 가려 사귀어야 할 줄 안다. 등등등등 매일같이 전화가 와요. 제가 집에 들어갔는지 확인도 하고요. 사실 언니가 제가 독립했을 때 같이 살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싫어해서 저희 집 근처로 집을 따로 구했거든요. 주말이면 아침부터 저를 깨워서 본가로 데려가는데 가끔 회사 일에 지쳐 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개살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개살이가 생활비도 내고 언니와 같이 가족의 가게를 잘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 개살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부모님과 언니가 약간은 원망스럽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로서 한편으로는 언니가 개살이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실 매일 잔소리를 하고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건 정도가 심하긴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시간을 쏟아서 개살이의 일상을 지켜주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보다 개살이와 언니에게 중요한 건 좀 진중한 대화일 것 같아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언니에게 개살이가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지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개살이의 마음을 담아서 사연 써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자매나 형제가 있으면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개살이의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노래와 선물 띄워드리겠습니다. 늦게 다니지 좀 마. 술은 멀리 좀 해봐. 10살짜리 애처럼 말을 안 듣니. 정말 웃음만 나와 누가 누굴 보고 아이라 하는지 정말 웃음만 나와 싫은 얘기 하게 되는 내 맘
들려줘. 오늘도 게살토크 라디오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게살토크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인천시 소식, 디저트 맛집 프렌치빌, 마지막으로 자매의 고민을 담은 게사리의 사연까지 알차게 진행해봤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게살토크 라디오 모두 모여 7시 개항장.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포함해서 더욱 재미있고 알차게 보이는 라디오로 찾아오겠습니다.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감동적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유튜브 프로젝트 클립 검색하시고 게살토크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촬영감독 김진주, PD 황사랑, 음악감독 박지은, 그리고 저는 홍성지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개항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게살토크 시즌2로 놀러오세요. 토요일 저녁 7시 게살토크